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주택의 분류로 갈게요. 그래서 교재로는 34페이지로 갑니다. 34로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주택의 분류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21회, 28회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단독하고 공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을 먼저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누면 제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그 야매가 뭐였죠? 연세대 기숙사. 벌써 야매도 까먹으셨나요? 자, 아가 뭐예요? 아파트가 되고 연이 열리 세대가 다세대 기숙사. 나머지가 단독이죠, 그죠? 단독은 이제 다중하고 다가구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먼저 층수를 물어보죠. 공동이 더 높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으로 돼 있어요. 몇 개층 이상이다? 얘는 바닥 면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5개층 이상이고, 5개층 이상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공동이 더 높겠죠, 그죠? 그러면 단독은 다 몇 개층만 있어요. 3개층이죠, 3개층. 찾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몇 개층이다?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고, 얘네들은 몇 개층 이하? 4개층 이하죠. 이거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이 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4개를 이제 잡고 가야 되는데, 다 660인데 다중만 얼마야? 330이야. 다 660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330, 얘가 660이지? 얘가 글씨가 어떻게 돼? 짧고, 얘가 더? 그래서 얘가 660이야. 분위기 안 좋아. 왜 또, 그래. 그러니까 둘째 찍는 거야. 둘째에서, 그지? 근데 얘만, 다중만 330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6기냥이야? 660이야. 660이야. 근데 다 이한데 얘만 초과야. 그러면 초과 나오면 못 찍어? 연립 찍는 거야, 연립. 아시겠죠, 그죠? 그럼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었나 볼까?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39페이지 가시면, 가시게 되면은 7번 풀었었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힌트가 있어. 330이 있어. 야, 330은 못 밖에 없냐? 다중화밖에 없잖아요. 한 방에 가는 거지. 나만 보이나? 다중이죠, 다중. 뭐 또 또, 그죠? 330은 다중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개론은 이렇게 맞히는 거야, 개론은. 공법은 내용을 나오는 거고, 개론은 그게 다중이냐, 뭐냐, 이렇게 딱 맞히는 거야. 그러면 7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어? 330 있잖아요. 뭐밖에 없어? 다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3층 이하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6번을 했었나? 했었죠? 그럼 이제 갈게 이제 1번 연립 있어요? 연립은 660은 맞죠? 초과가 나요, 초과. 좀 해. 초과죠. 연립은 초과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초과고, 사기층이 하나는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다가구하고 다중 있죠? 그럼 어떤 게 330이야? 어떻게 알았지? 글자가 짧잖아. 330이고, 다가구가 660이 되겠죠. 그죠? 그럼 330이 아니라 660이 되고, 다가구는 공동이야? 다가구는 공동이야, 단독이야? 그것도 틀렸고. 그렇죠? 3번. 다세대 있어? 330은 어느 것만 들어가는 거야? 다중이지 330 아니잖아. 그럼 얼마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계층은? 4계층 이하로 고쳐야죠. 하나씩 해야 돼, 이거. 몇 번이 정답이야? 4번. 다중은 660이야, 330이야? 어떻게 했지? 글자가 짧잖아. 다가구가 아니잖아. 개론, 야매. 3계층이야, 맞죠?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5번에 보시면 도시용어 생활주택을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이거는 350이 아니라 300세대. 맞아요?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오늘 가서 보세요. 비교하다가 300이라는 영화. 300인이 몇만 군을 쳐부셔요.
걔네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다? 도시형 생활주택. 몇 명이 있다? 300이 살고 있죠. 꼭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몇 300. 300 이렇게. 됐어요? 넘겨 이제. 부동산의 특성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큰일 났어 이제. 이거는 야매가 없어. 부동산 특성은. 그래서 이거는 넘길게요. 죽여줘 이건. 43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이에요.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죠. 자연적은 토지가 갖고 있는 토지 자체의 특성이고, 자 인문적은 토지에다 인간임이 가미된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죠. 자 그러면은 항상 자연적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건 따라서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와요. 할 수 있어요?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요? 물리적. 그럼 부동성은 아니 불자 이동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무슨 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이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럼 앞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물리적. 계속 연습해야 돼. 물리적 된다 안 된다? 그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정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럼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알았어 바리. 그 다음에 부부는 영계가 인기죠. 노계가 인기야? 영계가 인기야? 영계가 인기다. 인기, 기타. 그럼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것은 감가가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 입을 자꾸 열어. 무슨 적? 근데 경제적 감가도 안 된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냥 물리적만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대체할 수 없죠. 그러면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개별성은 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힘이 좋나 봐 내가 막 떨어지네. 그러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쪽으로 대체할 수 없다?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이라는 게 가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경제적이나 용도적이 들어가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인접됐다는 것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정성 때문에 무슨 쪽 공급은 안 되는데 용도적 공급은 되지. 안 되는 건 자기 마음이야. 용도적 공급은 돼. 왜?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땅은 물리적으로 못 늘리나 이 안에서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하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토지가 지랄 지랄 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고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되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주변 환경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위치가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행정적이 바뀐다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입니까? 인문적인 환경입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요거는 자연적이다, 인문적 특성이다. 인문적 특성이요. 그럼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내가 선천적이요, 후천적이야. 후천적이고 내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되지만 얘는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절대 안 움직이죠. 불변적인데 근데 그냥입니까? 변할 수도 있어. 그럼 가변적이도 있다는 얘기죠. 가변적이고 얘가 조금 경직돼 있다. 경직적이면 얘가 신축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각각 파생되는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이제 3, 4월 달에 가르쳐 드리는데 부동성으로 갑니다. 자,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없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 해서 절대 이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부동산 경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지역마다 다 달라. 투기가열지가 묶일 수도 있지. 풀릴 수도 있고. 그걸 배우겠다는 거야. 그 물건마다 달라, 지역마다 달라.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였네.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것이니까. 그 지역마다 갖다 때릴 때. 그러면 왜 다르냐? 할게요. 전국하고 다 부동산 경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럼 여기 부산하고 울산만 보더라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모나밀 부편이다. 모나밀 부편은 그냥입니까? 여기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입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울펜은 그냥이야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많이 남아돌면은 여기서 초과수 오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 없기 때문에 지역적 격차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고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마다 다르다?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하시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국지성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 들어봤나? 그래서 국지화. 국지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는 비가 막 내리는데 안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 가셨어? 그러면 시장이 그냥이야 세분화되어 있어.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면 전국이 똑같아 가격이 달라. 부산도 구마다 틀리죠? 이게 무슨 구야? 연제구. 뭐 구마다 틀려? 동마다 틀려? 이게 무슨 동이야? 연산동. 그럼 번지마다 틀리죠? 그러면 시장이 세분화되어서 부분 시장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부분 시장을 봐야 돼요? 부분 시장으로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걸 가기 전에 만약에 울산에 있는 땅이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가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임장활동 장소로 가서 봐야 되죠. 사람을 보는 거야, 물건을 보는 거야. 대물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요? 정보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부산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울산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겠네.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중개 활동이 다르겠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과 그다음에 외부 효과. 이게 가장 유력해요. 나타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 거지만 자동차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모닝이 옆에 있고 여기 벤츠가 있으면은 대형 자동차에서 모닝이 올라간다? 또라이지, 그지? 그냥이야 이건 움직여. 그럼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럼 얘는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부동성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 분석이 안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라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면은 값어치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가 발생하죠. 맞습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도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근데 이거랑 연결시키는 게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은 움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요. 그죠? 특성 자체, 그죠?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우리가 암만 학원 근처가 용도가 상업용이라도 토지가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정말? 그럼 아까 안 된다는 건 앞에 뭐가 붙어야 되지?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 지세 지형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 갔나? 근데 우리 학원 건물만 상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것도 상가죠. 그냥입니까? 용도는 비슷비슷합니까? 다시 어떻게 하다고? 다시. 그러면 시험 문제에 용도면의 대체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재밌는 걸 할 텐데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을 알지? 했잖아. 저번에.
이거 이 분필 말이야, 이 분필. 보여 이거? 이거 그냥 만들 수 있어. 이거 감가도 되네? 그럼 이거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한번 뭘 하는지 알 거야? 가만히 있어봐. 새로 만들면 100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가 감가가 된단 말이야. 멋있지? 막어. 날 막네? 나 더해, 막 이렇게. 몇 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원가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을 하려면 그냥 해야 이게 만들어야 돼요. 재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맞나요? 근데 토지는 재생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부중성 때문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감가가 되죠. 그럼 70원이 감가가 되니까 30원이라는 가격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무슨 성? 그럼 영속성 때문에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정말? 진짜야? 근데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평가사한테 봤더니 용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원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이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비슷해. 다시 어떻게? 가격도. 뭐 평가할 수 있겠네. 그지? 그죠? 그러면 봐봐. 인접성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성이 나온다? 갑자기 인접성이라는 나온 게. 인접성이 나와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대체하기가 힘들죠. 근데 용도면은 대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토지는 비교 방식 아시겠어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 있나요? 옆에 있는 게 더 신뢰성 있나요? 정말? 무슨 성 때문에? 무슨 면의 대체? 그럼 토지를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이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어. 그렇죠? 맨날 웃긴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토지는 무슨 방식을 한다?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비교 방식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알았어, 바리. 그럼 항상 물리 된다. 이거 먹고 들어가야 돼.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장 가셔서 물리적은 어떻게 된다? 용도적은 여기 가야 돼. 이게 큰일 나. 이게 잘 해야 돼. 그죠? 그럼 물리적은? 용도적? 알겠죠? 그죠? 이렇게. 쇼를 한다. 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요. 물건마다 달라요. 일물일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물일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칠판 주개는 그냥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물일가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입니까? 지금 동일한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라는 거죠. 이해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똑같아요? 그럼 다 똑같아요? 달라? 무슨 성 때문에? 그럼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게 뜻은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죠? 지금 와중에 그런 거야. 속으로. 아이씨, 그 특성 같은데. 그렇죠. 그죠? 내가 대학교 때 처음 와서 부산에서 알은 게, 다음에 가가. 무슨 뜻이야? 그 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갈게. 이건 뭐마다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아요? 자, 이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마다. 토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맞아요? 진짜예요? 그러면은 그냥 해야 돼요.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지역화 시키는 게 아니죠. 지역화 시킨다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화가 아니라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되는 거죠. 개별화가 맞고 구체화가 맞고 독점적으로 하나의 토지밖에 없죠.
그러면 비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B가 빠져야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 때문에 시장 파트가 동질해요? 다 비동질해요? 공개를 해요? 비공개를 해요? 비공개죠.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정보 수집이 어려워요. 정보 탕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일물일가가 안 되죠. 그럼 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럼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비조직이에요. 그 비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은 맞는데 비독점에는 독점 비가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아까 요거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 아시죠? 이것도 우리가 인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다 왔어 이제 1, 2, 3. 자, 만약에 29번지가 있고 30번지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옆에 쓰레기맨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해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해요. 그런가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막 이게 전화 켜놓으면 돼, 안 돼? 배 울리면 안 되죠? 야, 나 어떤 학원 가서 전화 받는 사람 봤어. 옛날에, 그죠? 강남에서 강의하는데 처음인데, 그때 내가 지금 사진적으로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해. 아, 야, 걔는 듣는데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쟤 이렇게 배가 나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설학원이니까. 저한테 피해가 있어요. 옆 수강생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죠? 꺼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상린관계. 미법에서 배워요. 배웠죠? 배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성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그냥요,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경계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오케바리.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게 이제 이슈화 돼요. 왜냐하면 29번지 땅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죠.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의 논리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아시겠어? 갈게. 43페이지는 보고 계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부동성. 중요한 것만 잡습니다. 파생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2번이야. 1번은 전문을 했고, 2번에 가시면 따라 국지화, 지역적으로 세분화, 하이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임장활동이 있어요. 자, 4번 시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초상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6번에 따보세요. 외부 효과. 넘겨보세요. 7번에 가시면 무슨 분석을 해야 된대요? 지역 분석. 주의하실 게 개별성이 나오면 개별성은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을 한다는 거. 지역 분석하고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9번에 보시면은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예요. 자, 지역마다 투기 가열지구가 다 묶일 수 있고 안 묶일 수도 있죠? 이해 가셨어? 여쭤볼게. 자, 이 부동성이라는 것은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오른쪽 개별성이 있어요? 개별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개별성은 1번 지역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 돼. 2번 일물가 법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간평사가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곤란한 게 가격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렇고 개별성 때문에 대체하기가 어렵죠. 근데 주의하실 게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되죠. 근데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인접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접성이 파생되는 특징에 인접지와의 협동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가 있고 지역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무슨 면의 대체를? 용도면. 그럼 토지를 비교 방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중성하고 또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그 표현이 달라요. 부중성하고 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표현해서 다르다는 겁니다. 부중성은 그냥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영속성은요 감가가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중성이라는 말은 그냥입니까? 증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영속성은요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파생되는 특징도 다르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부중성 토지에는 증가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생산할 수가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생산비 법칙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칠판지구에는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희 1,000원 정도 생산비라면 1,500원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생산비가 들어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 원가법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물리적인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런데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죠. 뭐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맞나?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봐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바다가 있고 농지가 있고 우리가 택지가 있다면, 자, 농지를 택지로, 자, 우리가 이 농지가 있으면 택지가 있다. 그럼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토지 양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절대 안 늘어났죠.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난 겁니까?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용도적 공급이죠. 맞아요. 돈이 되니까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유수면 매립하죠. 매립했다고 해서 이 토지 양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럼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저거는 공유수면 매립한 건 토지의 이용을 전하는 거죠. 맞아요? 부중성에 예외가 있다면 돼, 안 돼? 예외가 있다는 건 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 만드는 공장 만들다가 토지 만들어 본 사람 저 뽑아가지고 오늘 몇 포대나 만드는지 1,000포대요. 오늘 회식하자. 완전 또라이들 집단이지. 그러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돼요. 절대. 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을 그냥입니까? 완전 수직이 만듭니까? 수직이죠. 배웠잖아. 공부를 했어야지. 그러면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수요에 비해서 적죠? 그럼 희소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야?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자체는, 자, 갑니다. 토지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면 그냥이야? 수요자가 많아. 그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는 거죠. 지가가 상승해 버려요. 그럼 지대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 이따 배우시겠지만 건물을 올려요. 그러면 이따 가르쳐 줄게. 조방화예요, 집약화? 집약화. 조방화가 나오면 안 돼요. 조방화라는 자체는 조방화시킨 건 집약도를 낮추는 거죠.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바리?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투기가 발생하죠.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이 자식들아. 요새 막 강조하잖아, 그지? 그래서 정부가 왜 이걸 사용하냐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땅이 많아서 그래요? 제한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볼펜은 남아 돌죠? 야,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진 않잖아. 대화를 하자. 땅은 많아, 제한돼서. 그러니까 공적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부가 공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법상 제한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성 때문에. 무슨성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영속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영속성 들어갑니다. 영속성은
자, 감가가 안 되죠. 그래서 영속성으로 감가가 안 되니까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50제곱미터가 비가 많이 와서 없어지진 않죠. 근데 아까 이 자연적은 앞에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무슨적 감가가 안 되죠?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그런가요? 자, 토지가 유실됐어요. 그러면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기능적 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아파트 부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냥입니까? 부지값이 떨어집니까? 경제적 감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있다, 사용하는 이용이익도 있다. 이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할 수 있고 이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요.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 여러분들이 빵은 그냥입니까? 소모성이 강합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 없지. 우리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샀는데 자꾸 쉬는 시간에 빌려달래. 얼마 줄래 했더니 1,000원 준다는 거야. 갔다 왔더니 화장실 갔다 왔더니 있다 다 드셨죠. 그럼 빌려주는 거는 주면은 그냥 애들 다시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는데 토지가 더 영속하죠.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제일 발달된 거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단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죠. 그럼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그냥에 대해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 장래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환원법 같은 거 관련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는 오래 가요? 하루만 살아요? 또 잡아갖고 야 너 장래 희망이 나 죽이려고 할 거야, 그죠? 그러면 토지 오래 가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장기적이 나오겠죠. 그럼 장기 장래 예측 나오면 무슨 성? 영속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장기로 투자하죠. 맞아요? 그럼 토지를 취득해요. 임대료도 받아요. 소득이득이 있고 양도 차익도 있죠. 자본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지금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냥입니까? 매각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칠판 주기는 그냥요 생산할 수 있어요. 그냥요 소모되기도 해요. 그러면 재생산이 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재생산이 가능한데 토지는 소모된다 안 한다? 무슨 생산이 안 돼요? 자, 갈게요. 일로 와봐. 자, 부중성이라는 말은 그냥이야 증가시킬 수가 없어. 정말? 생산할 수 있어? 진짜야? 그 무슨 비법칙이 안 돼요?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중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일로 와봐. 이거는 그냥이야 소모라는 게 들어가. 소모가 된다 안 된다? 무슨 생산이 안 돼? 무슨 성 때문에? 영속 때문이죠. 이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지금 부중성 있어요? 부중성은 자 우리가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그냥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럼 물리적 증가가 아닌 용도적 공급이 되겠죠. 그럼 파생현상 그냥입니까? 생산비 법칙이 안 됩니까? 원가법이 안 되고 토지가 부족하니까 3번 조방적 집약적. 자 4번 사회성과 공목성이 강조되니 무슨 공개념이 등장? 토지 공개념. 5번 토지 수요가 많으니까 토지의 희소성이 강하죠. 6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수직이 되죠. 완전 비틀어적이죠. 그럼 7번 공간 수요에 대한 입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8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유효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부중성에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간다? 부중성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요. 됐어요?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은 자 일반 재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멸된다, 마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파생현상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 근데 기능이나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3번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해서 토지로부터 수익이 영속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단기적, 장기적 예측을 해야 되죠. 소유이익과 이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 3번 빨리 풀어봐. 3번 스타트. 1번은 뭐가 틀렸죠?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시킨다고요. 2번이 맞나요? 맞죠. 장기 투자 자본이 소득이 맞죠. 3번은요. 소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한다는 건 영속성입니다. 부중성이 아니야. 얘기했는데 나 국지화 있었죠. 국지화. 그럼 앞에 부동성이 들어가고 그렇죠. 채용을 방법으로 하는 거는 부동성보다는 부중성이라고 되죠. 근데 부중성도 되지만 용도의 다양성도 들어가요. 뭐의 다양성 들어간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해야겠죠. 그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4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틀렸죠.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은 영속성이죠. 이게 다음 넘어가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 조성이 가능하죠. 부중성이 예외입니까?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없으며 물리적 공급이 증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증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봐봐. 아까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은. 근데 여기 지금 용도가 나왔잖아. 용도는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따라서 물리적 관점. 비생산성 때문에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물리적 관점으로 한다면 맞는 지문이죠. 이해 가셨나? 정답이 몇 번이야? 자, 우리가 봐봐. 토지가 오래 가니까 그냥이야 주택도 오래 가. 재고가 있죠. 절량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그럼 이렇게 보시고 5번에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있었어요? 두 가지 특성을 대세요. 안 되면 뒤에 해설을 커닝하든가.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맞나요? 자,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줘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분석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갑니다. 인문적 특성으로 갈게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자연적이 나오지 인문적은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다양하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이용을 판단해야 됩니까? 최유효 이용 있어요? 47페이지 하고 있어요.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 판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상력은 상업지죠. 그럼 여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제2형은 용도의 다양성도 되지만 아까 부중성도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2번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고. 3번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죠? 그러면 새로운 용도로 창조해서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죠? 자, 이거는 무슨 쪽 공급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경제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는 자, 병합분할도 출제가 잘 안 돼요. 들어보세요. 병합분할한다는 것은 토지가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럼 동그라미 쳐봐요.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동그라미 쳐야지. 물리적이다? 인위적이다? 요것만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막 해야 돼요? 법적인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공시법 시간에 또 등기법이나 있는데 또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건 이제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가고 파생 현상에서는 그냥 내가 찍어줄게. 그냥 1번만 가. 1번만. 1번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병합 분할을 통해서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용도를 그냥이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그렇죠. 병합 분할을 좀 잘해보면 용도가 좀 다양하게 좀 더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이야 지원할 수 있어. 나중에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특성이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근데 웬만하면 내가 이거 안 하겠는데 2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밑엔 보지 마. 보지 말고 3번에 되면 사경행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좀 쉬었다 갈 건데 위치는 들어보세요. 이게 위치랑 연결시킬 건데 아까 물리적 위치는 바뀐다. 위치는 고정적이다. 고정적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아파트 위치는 고정적이에요. 근데 주변이 환경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사경의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어?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강남이 제일 비싸죠. 그럼 강남이 비싸다는 건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위치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기해봐. 변해서 안 변했어. 그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라는 거죠. 그 바뀌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 겁니까? 그 사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좀 쉬었다 갈게요. 쉬세요.